25년 2월 10일 월요일 모닝 데일리 시작합니다. 먼저 주가 지수부터 보고 가실게요. 아시아장은 미국 고용시장 대기하면서 좀 변동성을 해지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한 0.6% 하락했고요. 니케이도 한 0.7%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조금 달라요. 중국은 딥시크 효과가 계속 나타나면서 1% 상승하는 모습, 홍콩도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일단 고용지표 나오고, 그리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그렇게 원래 주목을 많이 받는 지표가 아닌데 최근에 인플레 우려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마치 또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한 1% 이상 나와서 전월치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 거기에 플러스 관세 얘기가 또 나왔죠. 상호 관세 얘기. 그래서 상호 관세 전쟁이 세컨드 페이스로 이제 들어가는 건가, 이런 우려들이 겹치면서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까지 전부 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보시겠습니다. 원자재 금요일날 유가는 좀 출렁출렁하는 모습이었어요. 고용지표 나와서 좀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또 관세 얘기 나오고 하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좀 다시 반등폭을 좀 줄여버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유가 좀 딱히 있다라기는 찝기 어려운 것 같아요. 관세 때문에 수요 위축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하락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범위 내에서 하단 근처에 70불이 부근인데 거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좀 반등세가 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결국은 그 트럼프의 생산을 좀 늘려라 라는 이 압력이 산유국들에게 통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상치들이 원유를 원유가 상승의 포지션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연가스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좀 다른 모습이 계속 나타나죠. 미국은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계속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유럽 쪽 천연가스, TTF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는 게 저장고에 남아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작년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일단 좀 한파도 좀 세게 왔었고, 그리고 그 난방수요뿐만 아니라 산업수요도 조금 있는 건지, 어쨌든 이쪽은 좀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저장고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에 대한 얘기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최근에 좀 봐야 할 게 구리나 납, 아연, 니켈 이런 비철 금속주인데, 일단 대표적으로 구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도 이게 좀 단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장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고 그 종류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쪽입니다. 어떤 거는 좀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꽤나 개선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비철금속이 개선세가 진행된다. 이거는 좀 어떤 산업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 건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관세인가라고 싶기도 한데, 어떤 금속들은 관세 전쟁 이전부터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정말로 혹시나 산업 수요가 늘어나는 건가, 중국의 지난 부양책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시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 크게 내려갔던 곳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2일 연속 소폭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1450원 살짝 넘어갔습니다. 살짝 기간에 따라서 넘어간 것도 있고 살짝 모자란 것도 있고, 1450원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와는 미국 인플레 우려가 좀 나타났죠. 아무래도 여기서는 인플레가 가장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내려왔다가 다시 소폭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 이에 따라서 달러 유로도 소폭 약세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위안도 약간 약세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엔화는 강세를 또 보였어요. 확실히 엔화는 강세 기조로 들어갔습니다. 강세로 기조로 들어갔고, 이제 160엔 이렇게 하던 때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제 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엔화 이거 130엔까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엔도 당연히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고요. 앞으로 이제 일본 여행 가기 쉽지 않아졌다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신 일본과의 무역에 있어서 무역 적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요건으로 좀 그런 요건 자체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 보였다. 비트코인이 96,000불, 10만 불 계속 못 뚫죠? 계속 못 올라가는데, 제가 코인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코인은 딱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중요한 건 코인은 지금 이제 위험자산의 어떤 프락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10만 불대로 다시 못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위험자산 조정의 어떤 신호로 보이기도 해서 좀 이 부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금리 보시겠습니다. 일단 국고 3년, 10년 전부터 좀 금요일 날은 좀 큰 폭으로 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고 3년물 5.7bp, 국고 10년물 3.8bp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일본 국채도 3.6bp 올랐고, 호주 국채도 4.3bp 오르는데, 아시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기에 대한 해지 수요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됐고, 그걸로 인해서 혼조이긴 했는데, 그 뒤에 나타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 1년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좀 키였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는. 그렇게 하면서 미국 2년물 7.7bp 큰 폭 올랐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인하 가능성이 좀 지연되면서 통화정책 기대감이 약화되고 2년물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또 관세 얘기도 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은 좀 경기 둔화 우려로 살짝 작용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관세의 작용이 인플레하고 경기 둔화 둘 다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냥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쪽으로 좀 더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미국채 10년은 6bp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장단기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좀 우리나라 정도 그렇고 미국 정도 그렇고 좀 축소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아무래도 단기물 즉 짧은 쪽 금리가 크게 오르는 모습은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였다. 금리가 상승한 동인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기 지표 리뷰 보실게요. 볼 것이 좀 많은데요. 먼저 독일부터 시간 순서당 발표된 시간 순서상 독일이 먼저 나왔는데 12월 산업생산 나왔습니다. MOM 기준 마이너스 2.4%, 예상치 마이너스 0.6%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유로존은 bad is good 시츄에이션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ECB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ECB의 기대로 인해서 유동성 확대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 그래서 bad is good 시츄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쪽 보실게요. 일단 미국 고용지표 나왔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용자 수 증가부터 보시면 1월 고용자 수는 14.3만으로 예상치 17만,
전월치 30.7만을 크게 하회했는데, 이 전월치를 보시면 전월치가 원래 수정 전에 25.6만 명에서 한 5만 1000명이 늘게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전월치가 그만큼 더 좋아졌다라는 숫자고, 물론 실제 이번에 1월 숫자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전월치가 올라온 걸로 좀 커버를 치는 모습입니다. 1월 실업률은 그런데 고용자 수 증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4%로 전월치보다 또 0.1%포인트 하락 축소된 모습입니다. 예상치 4.1%보다도 낮은 모습. 결국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실업률이 줄었다. 비농업자 고용자 수가 줄었음에도 늘어나는 폭이 줄었음에도 실업률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만큼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폭이 줄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노동 가능 인구의 유입이 더 줄었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트럼프의 그 이민자 추방 정책이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시그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시간당 평균 소득은 0.5%포인트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전월 대비로 0.5%면 많이 오른 편인데 예상치 0.3%보다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시간당 평균 소득도 YOY 기준 4.1%, 예상치 3.8%를 상회하는 모습이죠. 전월치하고 비슷한 수준을 가져갔고요. 결국 돈을 많이 줬어야 된다. 임금이 좀 늘었다라는 쪽입니다.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을 보시면 근데 조금 소폭 줄었어요. 전월치가 34.2시간인데 34.1시간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예상치는 34.3이고요. 근로시간이 줄는데 돈은 더 많이 줬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주지만 네가 일할 시간을 좀 적게 해줬다. 결국 고용자들이 그 인력 구하는 거를 좀 대비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고용자들은 미국에 있는 고용자들은 이 팬데믹 기간에 사람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한번 느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하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 타이트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미리 대응을 하세요.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고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있는다. 좀 근로시간을 줄여서라도 좀 데리고 있는다라는 게 좀 대응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또 나타나는 것도 역시 그런 이민자 정책과 좀 연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고용지표를 보면은 좀 혼조 세긴 하지만 확실히 뭐 좀 좋은 모습, 여전히 견조한 모습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하락하는 모습은 좀 아니지 않나. 뭐 숫자가 줄긴 줄었습니다만 3개월 연속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20만이 넘거든요. 11월이 좀 전부 다 20만을 좀 크게 넘었기 때문에 1월달 숫자 하나만 가지고는 뭐 안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 이거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서 상품 쪽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에도 나라니까 중고차 가격 MOM으로 0.4%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키웠죠. 미시간대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줄었어요. 67.8로 예상치하고 전월치 71.1을 전부 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3%, 전월치는 3.3%, 1%가 올랐습니다. 퍼센테이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는 1%포인트가 움직였다는 것은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큰 폭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통화정책 기대가 후퇴하는 것을 좀 크게 불러일으켰고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
1월 PPI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를 꼽아보라면 저는 PPI 꼽는데요. 결국 이 중국에 생산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격이 낮아지는가 높아지는가 가지고 중국의 경기를 좀 엿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PPI 중요성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중국 지표 중에선. 이 부분이 실제치가 마이너스 2.3%, 예상치하고 전월치 마이너스 2.1%보다 더 낮았어요. 좀 생산하는 물 가격 자체가 더 낮아졌다. 싸게 생산을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도 아직은 좀 좋지 않네요. 네, 오늘의 이벤트하고 포커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벤트하고 포커스고요. 오늘은 좀 경기 지표 같은 것들은 주목할 것들이 적습니다. 중국 신규 대출 나오고요. 4.5조 위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용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 나오고 나서 좀 오늘은 쉬어가는 페이지, 특별한 지표 발표는 또 없습니다. 시장 포커스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뭐 월요일뿐만 아니라 좀 주간으로 좀 봐야 할 것들을 한번 슬쩍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트럼프 상호주의 관세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대상은 누굴지 아무래도 일단 유럽 쪽이 될 것 같죠? 유럽 쪽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1월달 수출 이번에 2월 초에 발표된 1월달 수출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제 여기서 또 관세 부과까지 나오면 수출 여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2월 달에 확실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창용 총재 지난주 말에 금요일에 기준금리 인하 정해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세 전쟁 세컨 페이스로 이제 들어가는 건지 페이지로 1차가 이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가지고 대상으로 했다면 나머지 이제 두 번째 타겟 이제 일단 가장 큰 타겟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 우리나라라든가 기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보편관세 비슷하게 뭐 시작을 할 건지 좀 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넘어가고 있어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로 돌아온다라는 것들이 많은 얘기들인데 과연 그럴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뭐 관세가 물론 무기처럼 쓰는 게 있지만 이거를 정말로 인플레 생각 안 하고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캐나다산 원유에 10% 부과하는 것들 이런 것들 놓고 보시면 제 다른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관세를 막 때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결되는가에 대해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비트코인 10만 못 넘고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자산 조정의 신호일지, 비트코인이 좀 위험자산 가격을 좀 선행해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작년부터 좀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S&P, 나스닥 이 주가 지수들도 상단을 다시 벗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로 이제 좀 큰 그림에서 위험자산 조정으로 올 건지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N자형 반등으로 갈 건지 반등하게 되면 또 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부분들 어느 쪽일지 좀 모니터링 강화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위험자산 조정으로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금리 저렇게 높은 금리에서 이제 위험자산 계속 간다는 게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서요. 여기에 맞춰서 코스피 2500선 오늘 좀 하락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 2500선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안 되면 다시 2400선 수준으로 하단 트라이를 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키는 인플레이션이네요, 결국. 네, 오늘도 럭키하게 보내시고 지금까지 마켓나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